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1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도 정치적 매국쇼 하나 골랐고요. 오늘은 제 눈에 띈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 의견을 좀 드려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 이후로는 이제 큰 흐름이죠. 내일 다카이치도 오고 한국으로 안동으로, 푸틴도 중국으로 옵니다. 또 오늘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대화를 나눴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과 통화를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지하게 뭐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중후반부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목으로 뽑은 게 스타벅스가 오늘 희한한 짓을 좀 했죠. 5.18을 맞아서 뭐 탱커 어쩌고 저쩌고 뭐 기획 뭐 프로모션을 했는지 그랬는데 책상 탁 옛날에 86년도에 서울대에서 공무치사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멘트를 썼어요. 그러자 정용진이 그를 바로 해고를 했는데, 정용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과가 있죠.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것은. 오늘 일이 말을 해주는 것은 신세계라는 그룹 전체의 상층부가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다. 그들의 지금 그룹 전체의 지금 경영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자기 밑에 딸린 수많은 식구들, 직원들과 그 가족들 생계를 이렇게 간지러운 가벼운 처신을 해서야 되겠느냐. 예,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지금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그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예, 정용진이 뻘짓을 하고 스타벅스가 뻘짓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정용진의 뻘짓이고 신세계 그룹 전체의 뻘짓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뭐 5.18 탱크 기획, 이거는 책상 탁, 예, 뭐 이런 것들 제 눈에 보여서 일단 이걸 캡처를 했어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언론들이 감싸주려고 해도 감싸주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예. 그래도 최소한 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언론의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기댐 이런 게 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거의 내란의 범죄라고 지칭이 돼서 그렇지 않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늘 5.18 기념식에 가가지고 분위기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초를 치는 걸 일개 기업에서 한다? 커피집에서? 그리고 그 회장은 그런 전력이 있다? 내란 세력인 수괴인 윤석열하고 손을 잡고 윤석열이 뭐 콩사탕?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멸공 이야기 놀이를 할 때 마트에 가서 이마트 갔죠. 그것도 이마트일 겁니다. 쇼핑을 해주죠. 그 다음부터 정영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말미에 꼭 구호 붙이듯이 멸공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전례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스타벅스가 뭐냐 보자. 스타벅스 코리아, 저도 요번 기회에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지분 6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 외에 30% 나머지를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미국 스타벅스는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이걸로. 자, 오늘 이 이슈가 나오자 사장을 잘랐대요. 꼬리 자르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담당 임원도 잘랐다. 이거는 거의 자폭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떤 기업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핍박을 가하든, 과거에 뭐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 뭐 국제그룹 기타 등등, 뭐 예전에 이철희 장영자 뭐 많았죠, 예전에는. 그런 거가 없어진 세상이지만 이건 아닌 거죠. 자, 윗대에서 물려받은 기업이잖아요. 이게 삼성에서 가지치기에서 나와서 아마 삼성 창업 중에 딸이던가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직원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일단 주주들한테 반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좋게 미치겠습니까? 나쁘게 미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쁘게 미치죠. 예. 자, 그래서 이 사장을 자르기를 했지만 정용진이 운영하는 신세계 그룹 전체가 꽤 사무치도록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경각심이 생기겠어요? 신세계한테? 다시 쳐다보겠죠. 예. 그 전까지도 인상이 좋았을 리는 없겠지만, 자, 멸공,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그걸 탄 거죠. 그때 구호식으로 자기의 게시물에다가 멸공 시켰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조선일보가 실어준 겁니다. 정용진이 쏘아 올린 멸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같은 이런 분위기에 빗대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저 분야는 어떻게 보도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경제신문에서 나온 거 기사를 쭉 봤는데, 정용진이 지난 몇 년간에 새롭게 투자한 것들이 다 성적이 안 좋다. 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국내형 그리고 맛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커피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1,500원에 팔잖아요. 스타벅스는 4,000원 넘어가고 아마 확장세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신세계 그룹 전체의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그래서 급하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눈에 띄는 게 이런 이제 유튜브의 영상들이 띄는데, 분명히 경영 위기 정도는 아닐자 하더라도 지금 경영 성과가 안 좋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런 일을 또 벌인다? 하하하.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같은 사촌인지 모르겠으면 삼촌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재용하고 정용진의 엄마가 그 삼성 창업주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성이 정신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삼성 이 행보도 애매해요. 저는 항상 이재용을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고 있거든요. 삼성판 왕자의 난이 발생을 했잖아요. 현대판 왕자의 난이면 다 아실 거고, 삼성판 왕자의 난이 발생을 했고, 이건희가 거의 혼수 상태에서 집에 몇 년 동안 머물러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 과정에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했죠. 특히 여동생들과의 파워 게임이 있었고, 경영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여동생만큼. 자, 그때부터 불거져 나왔던 프로포폴 투약, 마약성 진통제소. 그게 이재용도 아마 연루가 좀 됐었고, 옛날 이건희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고, 여동생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또 그런 것도 나왔죠. 이건희가 집으로 접대부를 불러가지고 성매매한 거. 그것도 삼성가에서 계열에서 누가 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재용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보를 보더라도, 사업적 행보를 보더라도, 그 위에 아버지 때나 지금 할아버지 때만큼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미국에 있다가 극거 귀국해가지고 사과를 했다? 저를 3번이나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노사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의 대표 지금 주식인데, 여기에 노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현 정부의 뜻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달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사과부터 한 거예요. 쭉 자기는 빠지고,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랑 사이가 좋으니까 어떻게 넘어가겠지, 뭉개고 가겠다. 이런 희한한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정용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성향이, 사촌 간에. 자, 그래서 이재용 사과 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교섭 재개를 합의했다. 즉, 등한시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약간의 공통점. 누구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극거 귀국한 이유가 뭐냐. 이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한 건 국민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한테 사과한 거예요. 내가 오해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주 주제를 바꿔서 오늘 이제 5.18 기념식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자,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사표를 내면서 사장한테다가 이렇게 넣었던 편지입니다. 딱 보면은 타자기로 친 그런 폰트예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자, 이런 선배들이 있었네요. 자, 지금의, 그때부터 지금 40년, 50년 지난 지금의 기자들, 그들의 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기타 등등의 신문들이 과연 이 선배들의 이 생각을 쫓았느냐?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본으로 귀의했느냐? 네, 후자에 훨씬 가깝죠. 그러다가 정작 세상을 버텨줄 수 있는 디딤목 구실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 그래 대신 대중들이 SNS 등 인터넷,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언론의 급격한 퇴조를 상징한다. 그들이 엄청난 거품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자본과 결탁되어 있는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트럼프가 고개 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거는 뭐 저기 영화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위르겐 헌트 펜트 그 광주 사태의 현실을 담아서 전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죠. 그때 여기 이제 인용된 문구를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한국 언론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초기에 그 어떤 언론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원칙에 반하는 수많은 사안들이 목격됐음에도 그들은 말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화만 다 입 닫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어떤 지금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돈만 잘 벌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BTS 열광하겠습니까? 거의 뭐 옛날로 치자면 개신교들을 부흥회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울음 터지고 난리 나고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한 구석이 있는데 그걸 건드려 준다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지금 종교가 그걸 못 해주고 있죠. 그럼 이런 언론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구도를 현재 잘못된 구조를 강화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자를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금수저, 흑수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심지어 거구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어른들하고 돈이 있는 어른들하고 돈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하고 균형추를 맞출 때 언론은 분명히 돈이 많은 기성세대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젊은 세대, 20대에 세상에 진출한 세대는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대는 끝은 아무도 없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준 선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통해 우리가 되돌아보게 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걸 계기로 정치 논평을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용기를 낸 것이었거든요. 용기를. 네.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인류학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 또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눈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과학자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옛날만큼의 권위를 못 가져요. 오히려 그게 까발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 역사학자 같은 경우나 또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고 뭐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큰일이라고 어쩌고 이런 소리가 지금 몇 년만 쏙 들어가잖아요.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기승에. 불안해하죠 그들이.
그래서 그런 힘들이 다 모여서 발생했던 게 내란이고, 현재도 그 전투는 진행 중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그런 싸움에, 과거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싸움의 전초에서 있었고, 우리가 전의로서 멋지게 첫 승을 승리해 준 거예요. 그 탄력을 계속 살리고 있고, 변화를 원하는 세력들이 이게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엮어주고 가고 있죠. 이때까지 배척받았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들. 자, 그런 거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이 보면은 튀르키예, 요새 국제 결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보면 튀르키예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인데, 그들의 튀르키예 장인 장모가 한국으로 와서 이게 밥 먹고 이런 거예요. 많이 보셨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문화의 전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역사학자에서 공부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우리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내공이 있어요. 우리라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예, 진국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장인은 딱 에르도안처럼 생겼죠. 장모는 보시면은 딱 드러나는 인상이 어디로 생각되냐면 동구권에 있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키에는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예, 유목민족 전에는 아마 어디 사는 같은 데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만 몇천 년 전에 갑자기 전 세계 기온이 한 15도 정도 올랐나요? 50년의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전 세계 기후도 많이 바뀌었고 많은 이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 살 데를 찾아서. 자, 이들은 고향이 천산산맥인가 뭐 그래요. 거기서 늑대 후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와가지고 이게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천 몇백 년, 기원 후 1400년, 1200, 1200, 300, 우리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 초, 그때 정착했어요. 그 전에 유목민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는 인종적으로도 황인종이었어요. 우리랑 더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아랍하고 섞이고 또 이게 유럽하고 길목이죠. 거기에 피가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구권에 있는 소위 슬라브족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컨셉이에요. 여기서 백인들하고 몇 번 더 섞이면은 백인화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 맞게 안 섞인 거예요. 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겠죠. 아랍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당연히 또 동아시아인은 아니에요. 슬라브족하고도 약간 달라요. 예, 이게 그들의 DNA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런 걸 좀 느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바디 랭귀지나 이런 걸 봤을 때, 행동 거지를 봤을 때, 이쪽이 앞으로 경제 개발이 되거나 우리가 교류가 확대된다면 한국은 지금 서양에서 특히 미국이나 남미 이런 데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BTS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앙아시아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러시아 부인이거든요. 까밀라 댁인데 여기는 타타르족이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타타르족도 원래 유목민이에요. 중앙아시아 쪽에. 예, 지금은 이제 타타르 공화국으로 돼 있고 러시아계하고 계속 피가 섞이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처럼 변하고 있죠. 생김새가. 타타르족의 이 까밀라 댁의 엄마도 타타르족이고 타타르족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상당히 강해요. 똑똑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은 지금은 돌아가신 이 까밀라 댁의 할머니예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인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죠. 이게 100% 서양인하고 두 번, 세 번 혼혈이 되면서 내려가면 까밀라덱처럼 거의 100% 현재의 전형적인 러시아 여성의 얼굴이 되더라고요. 코도 뭉툭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전형적인. 예, 옛날 유목민족들이 러시아 쪽으로 와서 그 당시 경계선에 있던 지금의 슬라브 계열하고 만났을 때 만들어진 종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터키는 남쪽으로 아랍 쪽의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동양인들이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성향이 전반적으로 추운 데 살아가지고 우리보다 약간 더 냉정한 맛은 있지만 어떤 심성이나 심정적인 부분, 정서 이런 거는 우리랑 훨씬 많이 비쌉니다. 유럽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 자, 예전에 몽고의 최강성기에 여러 군데 칸국을 만들었죠. 칸국.
자치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정복지에. 그래가지고 뭐 칭기스칸의 아들들이 쭉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즉 몽골의 본진이 망하고 나서도 몇백 년인가 유지된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늦게 제 기억이 맞다면 제일 늦게 무너진 것이 현재 모스크바 쪽에 현재 러시아 계열에 생겨졌던 칸국이에요. 그 지배층만 몽골이죠. 밑에는 다 현지인들이죠. 그 칸국은 한 200년인가 더 살아남으면서 몽골이 없어지고 나서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200년이 지날 때까지 몽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현재 나라를 만드는 러시아하고 이 동양인들의 연대감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러시아나 헝가리 같은 경우도 훈족의 후손이잖아요. 불가리아 이런 거 보세요. 불가리아. 불거죠. 불거. 발칸반도, 발건반도, 불건반도. 우리 불이족이잖아요. 네. 불이죠. 불. 파이어. 불가리아도 같은 말이에요. 발칸반도. 거기도 다 옛날 말을 우리가 비슷한 거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다 그런 형태예요. 예. 지금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이거 보면 역시 이제 까밀라덱 그 내용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까밀라덱 엄마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즉 이모부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이 지금 이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막 숟가락 대고 떠먹잖아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같은 부부라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남이 먹는 거에 숟가락 넣고 뭐 허락도 안 받고 확 떠먹거나 자연스럽게 이러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작은 이모예요. 이거는 큰 이모예요. 남편이고. 둘 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어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그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요즘은 다 자기 앞접시 놓고 떠먹는 그런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 먹는 분위기지만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 이게 되게 가깝게 느껴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예. 오래 헤어진 먼 친척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게 딸 넷이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집이거든요. 그 첫째,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둘째 남편이 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둘째 딸이 자막을 다는 거예요. 자막을 다는데 상당히 재밌죠. 일본말에 보면 노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이 하는 거. 누구 어이, 어이. 반드시 써요. 우리는 거의 잘 안 쓰는데. 근데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다가 좀 실수를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남편 등장이죠. 여기서는 우리말로 쓰자면 둘째의 남편이라고 해야 돼요. 둘째 남편이면 첫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남편이 둘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더 많이 돼요. 10중 8구. 야,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걸 거꾸로 일본말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소지가 한국말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일본말이 그것을 되게 정형화 시켜놓은 시킨 대로 해라. 프로토콜대로 해라. 그런 게 일본 문화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를 붙이는 게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조금 자유자재로 쓰고 여기서는 둘째의 남편 이렇게 쓰든지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되죠. 둘째 남편이면 나는 남편이 하나, 둘, 뭐 셋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좀 더 하고요. 자, 오늘 스타벅스가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은 가가지고 엄청 공을 들였어요. 뭐 좀 내용을 안 봤으면 제목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5.27 새벽 마지막 방송 주인공 뭐 내내 두 손 꼭 잡고 다녔다. 이런데 스타벅스에서 그런 프로모션을 했다? 예,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자동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업 전체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와볼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 대통령, 이재명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미중 회담 결과를 논의했다. 이 말은 뭐냐? 왜 통화를 했어야 될까? 거의 보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있더라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을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보고를 한 거예요. 왜? 내일, 지금 긴박하잖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팅의 후속으로 보이는 푸틴이, 어제 푸틴이 이제 중국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타스 통신을 가서 보니 거기는 소식도 아직 없어요, 아직. 이것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내일 다카이치 오죠? 이건 뭔가 조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진핑과 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봤을 때 안규백이 그 트럼프가 시진핑 방문하기 며칠 전에 가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고, 헤그세스는 아주 예외적으로 트럼프를 따라서 미국에 갔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 오늘 발표했어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시진핑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동의했다. 자,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재명과 먼저 대화를 했다고 봐요. 의논을 한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즉, 이 말은 뭐냐? 한국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이 손을 못 대는. 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이 상상력을 가진다면 그게 필요할 때가 지금이에요. 시기로 봐서는 5월 17일 10시 59분, 5월 18일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대충 기자들이 기사를 받은 시간 순서하고 맞을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과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북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쪽을 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가도 되겠구나. 이 말은 해도 되겠구나. 자, 트럼프가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참 고심스럽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나서 이게 보면은 입력 시간이 저거랑 이거랑 8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 백악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이건 발표해도 된다. 결과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짜맞추지 못한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한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스스로 안 한다. 생각을 거세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언론사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김정은이 정군 지휘관들 소집하고 남부 국경 최전선 부대를 강화했다.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예전에 윤석열 때 북한을 계속 찝찝거리니까 북한은 진짜 윤석열이 공격할 수도 있겠다. 공격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연결되는 다리 끊고 거기다가 방벽을 지었어요. 탱크 방벽을. 그것도 2단계, 3단계로. 즉 밀고 올라오면은 저게 남한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그때 호전성이라고 전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죠. MBC 포함해서. MBC에서 유죄가 훨씬 많아요. 죄가 잘한 것보다. 자, 그때는 지휘관들 소집해놓고 이런 보도 나오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초긴장 상태였을 거잖아요. 북한이 다리까지 폭파하고 탱크 방벽까지 2단계로 쌓고 이재명도 그거 동의했잖아요. 그런 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이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따위 이야기를 그냥 언론에서 실어 날랐다? 미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방어거든요. 방어 부대. 남부 국경 최전선 부대 강화. 내용을 보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굳이 모아놓고 할 필요가 있나.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이재명하고 통화를 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비핵화 이야기해도 되냐. 왜? 비핵화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은 핵의 동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랑 비핵화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요게 결정됐을 수 있다. 비핵화로 원래대로. 이재명의 말이 살짝 돌았거든요. 최근에 와서. 북한이 협상에서 이겨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중국도 인정해야 되고 러시아도 인정해야 되고 한국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일본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핵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핵을 유지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비핵화로 갈아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핵은 만들려면 금방 만드니까, 이제는. 남한도 마찬가지고, 재처리하고 지금 핵농축 하기로 돼 있잖아요. 핵연료로. 자, 그렇게 해서 티격태격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엄청나게 초조하게 만든 부분이다. 그것 때문에 이란전이 계속 늘어진다. 다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됐다. 원래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때 하려고 했던 그걸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서 트럼프는 만약에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저도 그게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오케이 했나? 비핵화?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 동의했나? 이재명한테 그거 물어봤다고 봅니다. 한번 더 확인했겠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심증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자, 그런 상황이면은 북한 내부의 군부가, 그것도 정치적 알력 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군부가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러서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기강을 잡는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잡는 거죠. 딴 생각 못하게.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는 젊은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유능하고 이쁜,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꾸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니까 일본 젊은 남성들은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사회 현상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자금이 올 것이고, 자금이 오면 인재도 오게 돼요. 문화적으로 훌륭하고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역동성이 있고 민주주의도 완벽하고 동시에 생동감도 있다. 미래에 대한 기회 요건도 더 많다. 그러면은 오는 거죠. 당연히 자본도 들어올 것이고. 자, 거기에 일본 젊은 아가씨들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부자가 한국에 정착한 3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중에 early adopter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백제가 전라남도를 기반 또는 한강하구를 기반 또는 지금의 바레만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왕국을 해서 백제잖아요. 백잔이거든요. 100개가 실리는 잔이었단 말이에요. 100가지가 실리는 잔. 그런 걸로 움직이는 단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조회수를 생각하고 만드는 유튜브 채널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이겁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그러면 종교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지금 불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개신교와 카톨릭과는 달리. 불교는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란의 시기에도 물론 불교도 지금 많이 오염된 부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불교의 최고 지도부가 했던 말에는 분명히 중심이 잡혀 있었거든요. 과거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 잡혀 있었어요. 전혀. 카톨릭은 뭐랄까 난 몰라. 대충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볼까 위에 거. 문화부 관광부 장관도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연등교 행사를 일주일 전에 한다. 그런 것 같고. 연등 행렬을 앞에 보면 이끄는 선임이 한 4명, 5명 정도 서 있는데 그게 로봇이라는 겁니다, 지금. 와, 대박이죠. 이거는 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어요. 또 여기서 다른 말로 나온 게 뭐냐면 연등 행사의 세계화, 국제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서울을 주로 오던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부산도 가고 그 다음에 아마 더 다른 지역으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고개 하나 넘으면 골짝골짝마다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달라요. 더 퍼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정신이 궁금해하는 외국인들도 자꾸 많아져. 이 뿌리가 어딜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교를 갈까요? 아니면 개신교를 갈까요? 아니면 자기들 고향에도 많은 성당을 갈까요? 당연히 교회에 절에 가죠. 저도 얼마 전에 지리산 화엄사 갔는데 그 위에 암자에 올라가니까 템플 스테이 하는 서양 젊은이들이 한 4-5명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일하면서.
불교는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밑에 볼까요?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금산사 주지가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성우라는 스님인데, 그가 자기가 차명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그 건설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절에서 나오는 거를 다 그 돈에다가 자기들한테 몰아달라고 현재 주지한테, 이 사람은 이제 금산사 옛날 주지고, 현재 주지한테 돈을 1억을 줬다. 자, 그 절을 공사하거나 뭐 복구하거나 아니면 뭐 개장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돈은, 많은 돈은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자, 금산사는 모악산인가? 전주 밑에 있고, 저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절이 그 구한말 조선 후기, 예, 그때 민초들이 방황할 때 동학을 포함해서 그 갈데없는 민초들을 많이 보담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상당히 훌륭한 스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내부의 제보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의심이 한다고 해서 경찰이 가서 검찰이 가서 툭 조사하고 이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서 강력한 증거가 제시된 제보가 있었다. 아마 신도회 이런 데서 찌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물론 큰 교회들도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것이 불교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꿈틀대고 이러다 우리가 말살되겠다. 종교 전체가 빨리 우리를 흐트러진 것을 추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계 내부에서. 불교의 세계화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맞아요, 지금. 여기다가 통일 이야기까지 바로 올라탈 거예요. 개신교는 안 돼요, 지금. 오리무중이고 지금 적정 분열돼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볼까. 예전에 내가 한두 달 전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BTS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문재인하고 친했고 이재명하고 친하니까. 기독교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불교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이거 볼까? 위에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5월인가 6월 달에 부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콘서트를, 그러면은 방이 부족할 것 같은데니까 템플스테이를 아주 싸게 제공을 해서 부산 근교의 템플스테이를 활용해서 BTS 팬들이 와서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엄청 적극적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BTS 이번에 아리랑 앨범의 그 중에 트랙 중에 하나에 에밀레종 소리가 딱 들어간 게 있어요. 20몇 초인가 30초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갑다는 기사를 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기독교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요새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 교인들이 바깥에 가서 그런 말 잘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안 좋게 봐요. 불교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